미박을 보통 준비하는 게 사실은 거기 미국 가서 놀러 앉고 싶다. 이런 목표가 살짝은 내재되어 있는. 요즘은 특히. 근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거의 없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박사를 가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을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어, 지금 이런 상황에 와서, 탑스쿨 진학,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미박을 목표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음, 뭐랄까,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미박을 준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 교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말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미박을 하고, 부러워서. 네. 그러니까 미박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결국에는 돌아가서 교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임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다던가, 그런 쪽으로 목표를 하는 게, 어, 그런 식으로 목표를 해도 뭐 괜찮을까요? 아, 예, 질문이 좀 그렇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영상을 봤든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래요. 미국 유학의 목적은 되게 다양해요. 요즘 특히 미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제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이 바닥을 찍었다느니, 뭐 살기가 힘들어서 뭐 헬조선은이라니, 그러면서 뭐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유학이 사실 미국 이민을 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NIW,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나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인 건데,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미국 정착이다. 약간 이런 공식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리턴을 해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회사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경제적인 처우나 대우가 미국에서 인더스트리 일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건 사실이고, 뭐 사실 월급이나 연봉의 문제보다도 사실 세계의 그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거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커리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 방법이나 전략에 있어서도 미국에 남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남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미국에 대부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평생 미국에 살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언젠간 4, 50대쯤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 임원을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교수를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리턴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교수에 관련된 직업인데,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아직도 인기가 많은 건 분명하나 예전에 비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직업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제 일해보시면 아실 텐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그냥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회사 그냥 가면은 연봉이 그냥 200K, 150K에서 200K 그냥 기본 샐러리로 받고 RSU라고 해서 이제 주식 같은 거 받으면은 도합 한 3억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억에서 3억 정도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기계과 나오고 애플 가고. 그냥 애플도 그 정도 주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이제 IT 테크 컴퍼니, 그러니까 약간 CS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빅세븐, 메가세븐이라고 하는 이제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이런 데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약간 의아한 거예요. 왜 내가 한국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왜냐면은 한국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가 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교수 돼봤자 월급 뭐 뻔하고 미국 가면은 내가 2억, 3억 그냥 바로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한국에 왜 가냐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가면은 막 회식해야지, 이상한 문화 있지, 막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경쟁의식 있고 막 부동산에 막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미국에 남으면은 뭐 연봉 짱짱하지, 그냥 그 렌트 받으면서 좋은 아파트 살면 되지. 미국은 집 사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모기지 받고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대출 규제니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미국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가 사실 문제가 되거나 뭐 어려운 게 없죠. 다만 미국에 계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정착하는 게 왜 어렵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유리창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이민자로서 느끼는 커리어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뭐 오픈해 보니까 이번에 뭐 MIT 박사, 그 서울대학교 나온 MIT 박사분 계속 뭐 나와가지고 뭐 주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쵸. 네. 소수는 그럴 수 있어요. 소수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을 들어갔을 때 제가 열심히 하면은 뭐 거기서 디렉터도 할 수 있고 매니저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쉽지 않다. 왜냐면은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회사라든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여튼 그 뭔가의 그게 있어야 돼. 그 뭔가의 매력에는 이제 정치적인 요소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장벽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남고 싶어도 남기가 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우리 질문 주신 분도 SPK 레벨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디 가서 대학 얘기하면은 막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디 가서 뚫리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은 쩔이에요, 쩔이. 그냥 뭐 비자 없어가지고 빌빌대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니요. 나는 MIT 나오고 NIW 받아서 H1B 받고 나 영주권 받으면 짱짱해요. 아니에요. 이게 크게 어쩔 수 없어요. 이민자로서의 서름이라는 게 항상 있고 영어라는 게 완벽하게 구세가 되지 않고 내가 언어라고 하는 것과 문화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색깔을 갖고 있는 한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분간 내가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만큼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펀딩을 지금 다 미국이 갖고 오고 있잖아요. 뭐 국채 발행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 받는 거나 주식이나 이런 거 다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다 바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무로 비유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좋다고 하는 그 거름 같은 거나 비옥한 땅이나 물 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나 미국 텍사스나 미국 보스턴에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종의 나무라도 누가 더 빨리 잘 자라겠어요? 척박한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자라는 게 좀 더 울창하게 자랄 확률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외국인인 이상,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니라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내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결국 나는 한 4, 50 정도까지는 여기서 돈 받고 뭐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실리콘밸리 같은 데 일하면은 너 뭐 six figures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 걔네들 돈 버는 거는 월급이나 연봉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걔네들이 뭘로 돈을 벌겠어요? 다 투자로 버는 거죠. 투자를 어떻게 벌겠어요? 다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테슬라지, 애플이지, 구글이지 이러면은 하고 드는 소리가 뭐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러한 곳에서 내가 성장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제 한국에 부름을 받으면 이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과 서름이 있다. 그럼 나는 왜 미국을 떠났냐? 솔직히 요즘 생각하기에는 미국을 괜히 갔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AI면 혹시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어려가지고 내가 본인의 그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결혼 문제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미국에서 산다라는 거는 본인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서 계속 남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남아서 계속 뭔가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특히 가족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으로 굉장히 오고 싶어 했고 저도 살면서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애플에서 일을 못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오늘도 이제,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도 잘했지만, 독일에서도 굉장히 원만하게 프로젝트 잘하고, 논문 잘 쓰고, 애들하고 잘 지내고, 잘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언어, 문화, 하여튼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 생사하기 이상이에요. 근데 나도 그 힘든 거를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도 모자른데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뭐 꼭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아니라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막 좀 빨리 와라.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한 4, 50대쯤 되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슬슬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예, 좀 상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 노쇠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죄책감이라든가 혹은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예요. 말을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어떤 분들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솔직히 다 한국의 친한 친구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아들, 딸 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에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미국 열심히 공부해서 MIT 나오면은 미국 회사 그냥 가서 일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교수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저는 이제 항상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봐서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걸 결정했었던 때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 포닥을 갈 때 그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생겨요. 내가 이제 미국에 남을 거냐. 그러니까 애플 오퍼를 받았는데 애플에 남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포닥을 갈 거냐 이런 카드를 이렇게 들고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가족들의 의견이나 제가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뭐 저는 교수라고 하는 직업에 좀 더 가치를 느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전 도전을 한 거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아니, 제가 아까 인기가 좀 없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든 어디든 R1 레벨의 테뉴얼 트랙으로 패컬티 포지션을 잡는 거는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들 젊으니까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를 최근에 겪어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내가 교수가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수를 지원하고 교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흔히 뭐 탑스쿨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그 이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뭐 예전보다 뭐 머리가 안 돌아간다든가 뭐 엉덩이가 좀 더 안 무거워져서 좀 더 뭐 잠이 많아져 이런 게 아니니까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애가 있고 정말 가족을 내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서류도 떨어지고 면접도 떨어지고 최종 면접도 떨어지고 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뚝심 있게 내가 하나하나 계속 매 사이클마다 지원하고 기다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SCB처럼 계속 미네랄 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틀이든 마린이든 벌처든 탱크든 컨트롤하면서 전투는 하면서 SCB는 계속 미네랄을 캐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서플라이도 지어줘야지 내가 다음 사이클에 그것도 새로운 마린이나 벌처나 배틀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SCB를 돌리면서 내가 마린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참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뭐 컨택 메일 안 되면 뭐 CP면 기분 나쁘고 나중에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 지원해서 뭐 훌륭한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떨어뜨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아프거든요. 왜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실하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미네랄 캐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난 마린 벌처 컨트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원하면서 또 그냥 논문만 쓰면 되지 않죠. 교수로서 내가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연구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 그냥 공부가 좋아. 난 그냥 연구가 좋아만으로 되는 커리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자율주행이다. 그럼 솔직히 내가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서 자율주행 교수가 되느니 근데 아마존의 죽스나 아니면 웨이모나 이런 데 가면 훨씬 테슬라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 갖고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내가 학교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어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걸 보면은 인기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AI 맨님께서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양한 연구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연구자로서 좋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는과 동시에 열심히 컨택해서 최대한 좋은 학교, 최대한 좋은 랩실에 일단 들어가는 것. 일단 거기까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고요.
아까 이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여자친구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뭐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뭐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그 문제는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지금 싱글이고 뭐 20대 중반, 후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공부랑 연구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저는 봐요. 일단 여기까지. 뭐 잘 들으셨어요?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네. 사실은 조금 막연하게 교수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좀 경험이랑 잘 해서, 연관지어서 잘 얘기해 주셔서 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가 교수가, 왜 되고 싶어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수라는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요. 돈도 많이 못 벌고, 무엇보다 바빠요. 그냥 너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고,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펀딩도 따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몸이 하나가 한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받는 월급은 여러분들 등록금 동결 지금 거의 한 15년째, 20년째 되어 있지 않나요? 뭐 15년째 아닌가? 받는 네, 돈은 맞습니다. 뭐 그거 갖고 어떻게 누가 교수예요? 물론 교수들은 또 자기가 이때 뭐 이렇게 펀딩 따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인건비 받고 아니면 뭐 어디 뭐 논문 심사해주면 또 소소하게 뭐 몇십만 원 받고 뭐 어디 가서 세미나 하면은 몇십만 원 받고 어디 가도 대우해주는 직업인 건 맞죠. 맞죠. 근데 그 푼돈 조금 그거 욕심 있어서 교수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거 생각한다고 교수 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웨이모 이런 데 가면은 그냥 3억 준다니까요. 그냥 200K, 250K 준다니까. 그, 뭐, 왜 그거 버리고 내가 왜 교수가 돼야 되냐고요. 그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도 누가 보니까, 뭐, 한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의 가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한 10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근데, 미국 시민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교수가 되면은, 뭐, 바로 영주권이 나오긴 하는데 교수가 아니라 인더스트리로 가도 H1B 그냥 웬만하면 박사 레벨 되면은 다 주고 애플 같은 경우는 H1B 떨어져도 5원 비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만 되면 비자는 그 트럼프가 되고 뭐 미국의 뭐 이민자를 추방하고 그 너네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학력자니까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닌데 물론 지금 또 그럼 뭐 나는 안정적이네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MIT나 버클리나 미국의 탑스쿨 나온 박사 정도 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면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뭐 석사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그게 뭐 고학력자가 석사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에 눌러앉기 위해서는 비자라든가 영주권이 필요한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회사 가면 바로 그냥 H1B 프로세스 진행되고 안 되면 5원 비자 주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뭐 영주권을 넘어가서 또 진행되는데 굳이 내가 또 뭐 한국에 또 지원하고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그 푼돈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식 팍막 몇십 주, 몇백 주 받고 막 RS 막 받고 막 250K 받고 이러면은 그 뭐 돈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 걱정이 없진 않을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 또 미국은 세금을 많이 떼서 한 250K 정도 받으면은 결국은 한 150K 정도만 손에 들어올 거고요. 150K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실리콘밸리나 뭐 보스턴이나 이런 데서 와이프랑 딸 데리고 뭐 아들 데리고 한 3인, 4인 가족으로 산다라고 하면 하우징 피가 최소한 뭐 한 4, 5천 불은 나올 거고 그럼 거기서 한 5만 유로 5만 달러 깨지니까 사실은 1년에 결국은 한 이제 10만 달러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럼 한 달에 만 달러. 한 달에 만 달러면은 뭐 웨이모나 테슬라나 다니고 있는데 뭐 테슬라 뭐 모델 3 정도 타고 다니면서 좋아하는데 여행 좀 가고 뭐 이러면 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없는 건 마찬가지다 왜냐면 렌트가 너무 비싸서 그러나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주니까 그런 단순한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 정도 그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뭐지 뭐 미국 박사 생각은 있고 미국 인더스트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연구를 평생 할 생각은 없는데 박사를 할 생각이 맞을 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박사라고 하는 디그리의 값어치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무슨 인더스트리 갈 거면은 석사만 하면 되고 내가 교수를 하거나 연구소에 가기 위해서는 박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5년에서 7년 정도 어떤 내가 지정한 한두 문제 정도에 집중해서 그거를 풀어보는 역량과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역량을 기르고 트레이닝을 받는 건데 그런 집중해서 내가 뭔가의 그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내는 그 일련의 그 시간이라는 게 살면서 별로
가지기 힘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인더스트리 갈 건데 왜 박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가기 위해서 사실은 박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은. 박사를 하면 취업문이 좁아지는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내가 스페셜라이즈드 스킬을 갖고 있는 게 애매하게 배чл러나 마스터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취업하기 유리하고 대우도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박사는,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박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라니까요. 일반적으로 대학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 채널에 오지도 않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전 질문이랑 좀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여자친구 문제를 좀 더, 문제라기보다는 여자친구와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서로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곧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 연구할 생각은 사실 없고,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되는 것은 응원하고, 이제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니까 뭐라고 하진 않지만, 본인이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 한국 한국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 결혼 문제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리 뭐 뜯어 고치고 싶다고 해서 뜯어 고쳐지지도 않는 문제이지만 원래 좀 어려워요. 그 결혼 그런 게. 제 영상 중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 결국 선택이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건 지금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붙고 고민하시죠. 묻고 고민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붙고 고민하세요. 그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고려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너무 성격도 좋고 어 근데 걔는 서울대로 가더라고요. 그 석사인가 박사까지 했나? 하여튼 서울대 박사를 갔어요. 맞아요. 서울대 석박통합으로 가더라고요. 고대 졸업하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왜 유학 안 가고 서울대로 가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한다고 해요. 그거를 틀렸다고 뭘 할 사람이 있어요? 전 너무 존중하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취업해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약간 본인의 커리어라든가 어떤 욕심을 위해서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냥 한국에서 뭔가 공부를 할까? 아니면 혹은 회사를 갈까? 뭐 기러기라고 하는 옵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제외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선택을 해야죠. 본인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고 결혼을 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자친구가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뭐, 본인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자친구를 포기해야겠죠. 뭐, 너무 당연한 아, 얘기 아니에요. 네, 아까 까고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일단은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여자친구가 가지 말라 하면 난 안 가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냥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여자친구가 반대하면, 어, 저도 남아있으려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네. 쉽지 않을걸요?
선택하기 솔직히 이거는 내가 여자친구한테 좀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AI 맷님과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뭐 사람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가도 나타나고 나타나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본인의 커리어는 지금 이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4, 50대에도 박사하실 수 있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지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진지하게 웃음기 쫙 빼고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안 간다고 하면은 고민되지 않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그리고 나가 이제 한국에서 뭐 박사를 하든가 아니면 뭐 취업을 했어요. 뭐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뭐 취업하는 거야 문제가 없으실 거고. 그 공부도 잘 하시니까.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막 본인이 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임원 승진 시험을 보는데 너는 뭐 국내 박사라서 아니면 너는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승진 시험을 탈락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한 20년 뒤에 누구 탓하겠어요? 와이프 탓하지 않을까요? 야, 너와 그냥 미국 갔으면 꼭 이래봤자 인생 한 50년, 100년 사는데 그중에서 한 5년, 7년만 미국 갔다 오는 건데 그거 10%도 안 되는 시간, 5%에서 10% 되는 시간만 좀 고생했으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너가 그때 괜히 방해하고 나의 앞길을 막아서 너 때문에 뭐 임원 승진도 안 됐다. 이런 남 탓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가고 싶었고 심지어 갈 수가 있는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남 때문에 내가 그걸 못 갔다고 하면 그게 평생 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진지하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선택을 진지하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음, 어려운, 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친구니까 남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저는 좀 냉정하게.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여자친구가 한국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데요? 어, 사실 외국이라면, 어,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이제 뜯어 고쳐진다. 그런 말을 아까 드렸었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여자친구도 똑똑하고, 이제 엄청 열심히 이런, 취업 준비에 되게 노력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리스펙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만약에 따라가면, 어, 예를 들면 와이프한테 나오는 그런 비자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비자라고 알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갔을 경우에, 어, 예를 들어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따라가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그런 단절된 그런 시간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의 뭐 맞벌이라던가 그런 취직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고, 그 갔을 때도 뭐 말 끊- 그게 뭐 말 끊어서 할 수 정말 있는 게 죄송한데요.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본인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유학 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못 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 건축학개론 보면 그렇잖아요. 뭐 착하고 이쁜 애가 어딨냐고. 근데 걔가 그러잖아요. 착한 애를 쫙 모아놓은 다음에 이쁜 애. 걔가 이쁘고 착한 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미국에 와보시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커플들이. 같이 공부하는 커플도 있고, 그냥 뭐 주부하시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됐던 뭐 그런 커플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같이 또 대학원 다니면서 또 대학원 가시는 커플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과 여자친구분이 그러한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추측만 갖고 미국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 있는 토론이자 뭐 아니면은 뭐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뭐 그런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근데 보통 그런 케이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보니까 AI맨 분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CC라고 하셨으니까. 이과예요, 문과예요? 거의 비슷한 계열입니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리고 혹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세요? 어, 그거는? 영,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학사 뒤에 이제 석사 박사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사실 연구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요, 그 여자친구분이 그 어쨌든 취업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뭐 평범도 아니죠. 대기업 나가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처럼 뭐 그냥 대학 졸업해서 회사를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일반적인 삶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일단은 그런 삶에 대한 스터디가 좀 더 돼야 돼요. 그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그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뭐 현차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LG나 이런 뭐 좋은 회사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이게 되게 평범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아픔이 많거든요. 애환도 많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약간 간과하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요즘은 뭐냐면은 연구에는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 시점에는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학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언젠가는. 회사를 다니면서든 뭐든. 그건 조금만 그 회사 다니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충분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5년을 안 써서 공부를 안 한다? 네,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집에 빚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혹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나중에 후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케이스라고 해도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결혼하시고 MIT를 일단 붙고 얘기하세요. MIT를 일단 붙고 탑스쿨을 붙었어요. 그럼 일단은 그때 붙고 나서 한 3, 4개월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몇 날 며칠을 밤새서 막 영웅이 막 천둥과 빗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결정해서 딱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어드미션 받으면은 나중에 여자친구랑 만나서 내가 지금 어드미션을 받았다. MIT나 뭐 아니면 스탠포드나 받았는데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너가 지금 한국에 남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만나서 딱 얘기해 보시고 나는 그래도 나는 한국에 커리어도 있고 나는 지금 뭐 회사를 다녀야 되고 아 잠시만요. 지금 회사 다니고 있나요?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아, 아닙니다. 아, 아직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네. 건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나중에 가긴 너의 커리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고 내가 2년 정도만 일단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그래서 2년 정도 너 회사 다녀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약간 휴직 같은 걸 하고 와서 한 2, 3년만 더 미국에서 잠깐 쉬고 싶을 거예요. 회사 다니면은. 그래서 뭐 임신해가지고 육아휴직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잠깐 뭐 또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1, 2년 쉬고 싶을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너 일단 결혼하고 좀 기다 살고 뭐 여름에나 뭐 겨울에나 잠깐 이렇게 얼굴 보는 식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2, 3년 됐을 때 여자친구 데리고 그 와이프죠. 이제 데리고 와서 조금 이제 미국 좀 생활하다가 어차피 본인은 이제 한국 돌아오고 싶어 하고 했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포닥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식의 설정이 훨씬 나아요. 그게 1번이고요.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미국에서 간다고 했을 때 같이 가서 보통 그런 커플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이제 박사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조금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연구실에 가서 학부 인턴을 합니다. 그냥 뭐 비자나 이런 거는 F2니까 돈을 안 받는 대신 그냥 뭐 랩미팅도 참석하고 학부 인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해가지고 PhD를 붙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도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결혼이냐 유학이냐를 고민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그냥 붙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MIT나 스탠포드를 붙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유학을 안 간다. MIT랑 스탠포드를 박사과정 풀펀딩으로 최고 리딩하는 랩실을 붙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유학을 안 간다. MIT랑 스탠포드를 붙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안 간다.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고민 많이 해보세요. 네,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길이 많아요. 되게 잘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둘이서 먹고 잘 살 수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도 많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뭘 못 봐서 그래요. 그 케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주위에. 근데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실 뭐 그런 케이스 주변 케이스들에서 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해도 지금 이제 인맥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계속 뭐 이런 채널도 또 보고 VIP 방에도 들어오고 뭐 그래야죠.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고에커스나 김박산에서 올리면은 쓸데없는 허수들 결혼도 안 한 놈들이 막 댓글 달 텐데 뭐 잘 모르지. 예, 아, 예. 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은 삼성전자 취업, 아니면 현대자동차 취업 이런 것처럼 통계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100명, 200명 뽑고 막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근데 박사 유학,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뭐 교수 지원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 뭐 하이브레인넷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뭐 교수 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엄청 많거든요. 저 그거 예전에 2013년도, 2014년도에 그거 미국 가려고 저 그 5천 페이지 넘는 거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사 때 한 번도 안 들어갔다가 교수 이번에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하이브랜드에서 매일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에 공고가 뜨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교수의 방, 교수의 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거짓말 말고 진짜 토 나옵니다.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보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거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다. 이래서 내가 때려쳤어요, 진짜. 그런 거 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 정말 좋은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은 별로 우리가 그렇게 막 고려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호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그 가춤표 AI를 하면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커뮤니티거든요. 그 커뮤니티는 제가 일단 한번 이렇게 버리파이를 한 사람들만 모셔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 달에 5천 원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해요. 왜냐면 그게 어떤 제 바텀 트레시홀드 같은 거죠, 저한테는. 근데 그게 작동을 잘 하고 있어서 일단은 다행인데 아무쪼록 그 인터넷에 있는 얘기는 절대 참고하지 마십시오. 그 막 인터넷에 막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나는 MIT 뭐 박사고 여자는 무슨 뭐 스탠포드 박사인데 우리는 커플이어서 막 브이로그 찍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참고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의 인생을 막 계획하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내가 보면 나는 미국에서 실제 일해봤던 사람으로서 무슨 뉴욕에서 무슨 뭐 해고당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브이로그 찍고 막 이런 영상 보면은 왜 이렇게 같은 미국인들 이렇게 다르지? 막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공 공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돼서 30대, 40대쯤 되면요. 성공 루트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옛날에 우리 뭐 수능 공부할 때 어느 인가 메가스터디에 누가 좋냐, 뭐 이투스에 누가 좋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 다 수능 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고만고만 하니까 괜찮은데 3, 40대의 어떤 우리의 커리어나 성공 스토리 같은 거를 본다고 했을 때 남의 케이스를 보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본인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들이 이미 만들어진 스토리나 위조된 건지도 모르고 이상한 허수가 작성된 건지 진짜인지도 검증이 안 된 인터넷의 날라리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고한다는 건 전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6년 전부터 제가 라이브로만 멘토링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지금 걱정할 건 아니고요. 일단 MIT랑 스탠포드랑 하버드를 어떤 방식이 있든지 간에 붙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민하세요. 지금 고민할 얘기는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고 여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원만하게 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들 있으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요? 이건 살짝 가벼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 사이클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9월부터 뭐 12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발표가 이제 내년 1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요때 이제 만약에 요게 제가 이제 탑스쿨에 몇 개를 이렇게 찍어서 지원했는데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터도 살짝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낮은 이제 학교만 만족하지 못하는 합격해서 학교에 붙었다. 네네 차라리 국내 남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이제 자대에서 아마도 이제 석박 통합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한 학기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알아요. 불합이 뜨고 나서 이제 뭐 다음 학기에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 그 이제 전기 모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그래서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학기가 붕 뜨게 되잖아요. 음.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고민하지 마시죠. 될 거예요. 진짜 될 그런가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불안하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사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돼요. 지금 여기에도 고민 많았던 분들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저 몇 명 보여요. 다 됐어요. 아,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언오피셜로 다 지금 받았어요. 오드미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음, 는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은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탑스쿨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너무 운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러니까 MIT나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하버드나 이런 데를 가고 싶었어요, 본인이. 근데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운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니까. 근데 동시에 다른 웬만한 주립대는 들어가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하버드나 MIT를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다 들어간다니까요. 지원만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텍 너무 좋죠. 뭐 아니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 참 애매하긴 한데 뭐 주립대 중에 뭐가 만만하냐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이런데 아 좀 너무 그런가? 아니면 좀 UIUC 좀 그래 아니, 너무 좋은 학교인데 아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 버지니아 텍 정도로 합시다. 버지니아 텍 너무 좋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괜찮아요. 메릴랜드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고 버지니아 텍이면은 너무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랬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냥 미국에서 일단은 그 그냥 이해시키고 한국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든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합격했는 상황과 석사를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탑3를 도전해 보는 거에 대한 선택은 붙고 나서 고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음, 아,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한 학기가 뜨니까 이제 어, 그래서 어, 포항공대 영상 보면은 그분 네네. 카이스트 석박 통합을 걸고 해놨잖아요. 떨어질 수 아, 있어. 네. 저도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교수님한테 교수 얘기를 해야죠. 내가 네. 이번에 알트 PhD를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뭐 여기서 석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석사까지만 걸고 근데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지금 랩에 그 자대 중에서는 제일 AI를 잘 쓰고 하는 재료과 랩실이라서 가장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수님한테 어,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학 이런 걸 하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남아있기도 있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랩인턴을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라고 하셔서 지금 랩인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딱 그렇게 막 신뢰가 되진 않을까요?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다이렉트 PhD를 이렇게 지원할 건데
그 지원하기 전까지 내가 정말 학부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가 혹시 다이렉트 PC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럼 이 연구실 석사까지는 하고 다시 한번 PhD를 도전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뭐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이 연구실에 석사를 지원해서 뭐 들어올 수 있게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의를 드려보세요. 뭐 교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네. 문제는 왜냐면 이제 석사 티오가 이제 별로 없는데 본인이 거기를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 석사 티오가 이제 만약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석사 티오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뭐 본의 아니게 교수님께 좀 죄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뭐 교수님께서 그 정도야 다 감당하셨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수님하고 상의할 문제고요. 아니,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된다니까요. 내 말을 믿으세요. 돼요. 어디든 돼요. 본인이 지원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지 되긴 다 됩니다. 특히 재료과는 돼요. 지원하면 어디든 가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본인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인 탑스쿨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복불복의 성격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개런티를 못하지만 미국에 가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빨리 그 공부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어디까지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도 생기는데, 지원하셔야죠. 본인이 만족할 만한 데를.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만족할, 이나 이런 데는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진짜 약간 랜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만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폭넓게 해야죠. 내가 진짜 MIT, 스탠포드, 버클리를 원하면은 그거 하고 플러스로 내가 안 되더라도 정말 혹시 이거는 정말 될 수 있겠다라고 안전망들을 한 두 개 정도 깔아놔야죠. 네, 두세 개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세 개에 대한 레벨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죠. 나는 탑 10 이하는 절대 안 가겠다. 그럼 탑 10 정도 해당하는 레벨의 학교를 지원해야겠죠? 뭐 UCLA나 UC 샌디에고 정도일까요? 뭐 그쪽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쪽도 어렵거든요. 뭐 콜로라도 볼더 정도 될까요? 아니면 뭐 아까 했던 무슨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 정도면 뭐 탑 30, 50 정도인데 그 정도면 갈 수 있을까? 뭐 아니면은 저쪽에 미네소타 쪽이면 될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갈 만한 레벨에서 그러니까 가을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레벨에서 최하 레벨의 두세 개 정도는 지원을 탑3랑 같이 해야죠. 그러고 나서 지원하는 게 맞아요. 네. 쉽지 않아요.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전략이고. 근데 그 선택과 전략에서 이제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지원하냐 이거의 문제인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네, 멀리 있어서 제가 좀 대충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고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냥 연구 열심히 하고, 네, 그냥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돼요. 진짜 걱정하지 네, 마세요.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뭐, 질문 뭐 준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됐다고 막 그러서더니 뭐 하니까 되게 오래 했네. 그렇네. 도움 많이 됐죠? 그래도 직접 해보니까 훨씬 아, 낫죠? 네, 고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네요. 그냥.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 정착하느냐, 리턴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SPK 레벨의 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훌륭해요. 지금 이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훌륭한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특성이 일본하고 좀 비슷해서 국제화되기 어려운 문화적, 언어적인 장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라는 게 요즘 뭐 다들 영어 잘하고 뭐 일찍부터 배우고 이런다고 치지만 사실 영어 잘 못하잖아요, 우리들 다. 그래서 이게 이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고립화되는 정책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한국에서만 막 일하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조금 넓게 넓게 퍼져서 미국도 좋고 스위스도 좋고 뭐 유럽도 좋고 영국도 좋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좋고 다 좋으니까 한 번뿐인 삶에
다양한 환경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미국 교환학생이 됐든 아니면 미국 취업이 됐든 아니면 어디 뭐 대학원이 됐든 저는 다시 한국에 오든 아니면 정착하든 그걸 떠나서 그건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오고 싶어도 논문 없으면은 교수 못 되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남고 싶어도 비자가 안 되면 미국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고민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희망 회로 정도는 돌려볼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도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독일에서도 살아보고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내 삶이 되게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삶에 있어서 불안하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논문을 내고 좋은 학교에 뭐 회사에 들어가고 하면은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불안하고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데 저처럼 주체적으로 살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돌아오면은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남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독립적인 어떤 가치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게 단순히 내가 무슨 미국에서 공부했다, 독일에서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스토리와 이 이야기와 가치와 철학은 남들과 비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 임용은 떨어졌는데 뭐 어떤 대학 임용은 붙었어요.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 하나도 안 나빠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수준이냐면은 흑백 요리사에서 정말 그 뭐 눈 가리고 뭐 해서 뭐 먹었는데 어떤 뭐 무슨 대통령 셰프님은 떨어지고 뭐 어떤 무슨 흑 요리사는 붙고 뭐 이랬잖아요. 뭐 철가방은 붙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셰프가 뭐 기분 나쁘거나 그랬어요? 아프지. 떨어졌으니까 아프긴 한데 그거는 그 음식에 대한 철학과 가치 판단과 개인 취향 차이인 거지. 내가 저 철가방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의연하게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얘보다 맛없는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요리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건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나는 이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심사위원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나는 한국에서 교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뭐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대학원을 가기보다는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얼마 길지 않거든요. 5년에서 7년이면은 얼마 길지 않아요. 그 얼마 길지 않은 거를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해 본다는 거는 정말 값진 시간과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도전하세요. 힘든 일이 많겠죠. 여자친구 문제도 있고, 펀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도전하세요. 실패하면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시고, 그러면 돼요. 하여튼, 요 정도로 하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멘토링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합시다. 네,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